네, 스타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12월 들어섰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곧 있으면 또 겨울방학 다가오고 있는데 요즘의 학교 풍경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12월에 들어섰습니다. 네. 방학이 대개 1월 초순경에 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해 있고요. 선생님들은 마지막 아이들 그 마무리하고 겨울방학 준비하는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와서 얼마 전에 한 교원단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수업하는 교실에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90% 예. 가까이 나타났다. 정서행동 위기 단계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네,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정서행동 위기 단계란 것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단계에서 정상군과 관심군으로 나와주는데 정상군이란 정서 행동 문제 총점이 기준 점수 미만인 학생. 그럼 관심군은 무엇이냐? 또 관심군은 일반 관리군과 우선 관리군으로 나눠지는데요. 관심군은 정서 행동 문제 총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데 학교 내에서 지속관리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건데요. 이 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우선관리군이에요. 네. 관심군 중에서도 일반관리군과 우선관리군으로 나눠주는데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우선관리군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살 위험 등 긴급조치를 요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을 바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학생을 우리는 우선관리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들이 보기에 위기 학생이 틀림없이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 학생을 어떻게든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정서 행동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수를 매기는 과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관리하는 흐름도를 정확하게 학부모님들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 이유는 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젊어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하려고 하면 학교에 내에서는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는 연수를 학부모님에게는 안내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다 하기 위한 검사 시스템을 확인하고 사전 준비를 한 다음 바로 이제 학생 정서 행동 검사가 실시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 처리를 하는데요. 이때 결과 처리를 할 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정서 행동 문제 총점이 기준 점수 이상이냐? 학교 폭력 피해 문항에 응답하였느냐? 자살 관련 문항에 응답하였느냐라고 물었는데 아니요라고 하면 결과 통보하고 종결을 하면 되는데요. 아까 말한 것에 학교 폭력 피해 문항에 응답이 되어 있거나 자살 관련 문항에 응답을 하였다면 네. 학교에서는 바로 다시 학교 폭력 피해 문화 응답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폭력 피해 응답이 나왔다고 하면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통보를 해가지고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어떤 아이한테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고 없다. 그러면 종결하는 이런 흐름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검증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허점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지요. 네. 모든 조사가 완전한 신뢰도와 타당도와 공정을 확보하면 좋은데 네. 어려움이 있는 게요. 이 검증 과정의 허점의 제일 먼저는 위기 학생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네. 그런데 전문기관의 2차 기관에 연계를 해야 되는데 연계를 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면 학부모님과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좀 더 심층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2차 기관에 연계를 하는데 학생도 물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해요. 괜찮다. 그 문제 아니다. 원래 그렇다. 왜 우리 아이를 정신적인 문제 이상한 아이로 만드느냐라고 2차 치료기관 연계를 반대하니까 아이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케어하고 있지만 전문기관에 연계가 돼야만이 심층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서행동 특성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정서행동을 묻는
문항의 숫자가 턱없이 적다는 점이죠. 아. 초, 중고등학생 검사는 약 65문항과 63문항에 불과해서 일반적인 심리검사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등학생의 서문에서 주의력과 과잉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이 11문항에 불과하여 이마저도 부모가 자기 응답식 검사라는 한계다. 초등학생 중에 1, 2, 3학년 저 학생일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문항수가 적고 자세하지 네. 못하다. 네. 예. 자, 이러한 그 정서행동 검진을 통해서 보면 정서행동 위기 단계로 진단받은 학생들의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도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에 또 어느 시간이 있으면 차분히 원인을 이야기하겠지만 어찌됐든 아이들이 증상을 보이는데 우리가 증상을 보고 빨리 캐치한 학부모는 아이를 빨리 케어해서 정상의 학생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이걸 간과했을 경우에는 아이도 불행해지고 치료도 늦어지고 부모도 어려워지고 학업은 물론 어렵게 돼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서행동 검진을 통해서 위기 당시 아이들은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면요. 과도하게 불안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 누구나 이제 불안해 하겠죠. 그러나 과도하게 잠을 못 자고 수면 장애가 오고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회피하려고 하는 과도한 불안 증서를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울해하는 거죠. 우울하고 비관하고 세상을 힘들게 쳐다보면서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해는 대부분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뾰족한 도구를 가지고 자기 몸을 긋는 거죠. 상처를 내는 거라든가 네. 머리를 갖다가 어디다 박는다든가 막 이런 행동을 보이고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도 혼자 가서 먹고 또 안 먹고 안 나가고 애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노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못하고 아주 산만하고 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이 어떻게 해소가 안 되니까 이것을 과도하게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화를 내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다른 학생에게도 그렇지만 선생님에게도 분노 조절을 퍼뜨리는 이런 아이가 있고요. 또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또 반대로 아주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냥 누워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아이들은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해요. 어쨌든 기분이 아주 좋았다가 어쨌든 기분이 아주 나빴다가 이런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정서행동의 위기 단계의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도 선생님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되나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 예, 고민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네. 학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네. 온라인 또는 서면 검사를 한 다음에 학교에서 상담하고 면담을 한 다음 아까 말한 대로 관심군에 나온 아이들 네. 정상군이 아닌 관심군의 아이들이 분류가 되면 관심군에 있는 아이들 중에 우선 첫 번째가 그냥 관심군, 우선 관리군이 있는데요. 이 관심군은 선생님이 2차 기간에다가 연계를 하도록 부모의 동의를 얻게 되지요. 물론 우선 관리군도 동의를 얻습니다. 이럴 때 바로 부모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고 말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학교에서 또 치료를 해 준다니까 저희들은 바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우리 아이 멀쩡합니다. 왜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다른 눈으로 쳐다보세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아이는 2차 심층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계속 골마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부모가 아니라고 아이도 물론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낯선 곳에는 안 가고 싶어 하겠죠. 이랬을 때 아이는 병을 키우고 시기를 놓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즉각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의뢰를 하면 바로 의뢰에 따라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치료가 좀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례를 한번 두고 보자면 네. 한 5년 전에 제가 모 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인데요. 네.
아이가 자꾸 그 연필을 깎아서 손목을 자꾸 이렇게 찌르는 모습을 찔러요. 선생님이 봤어요. 네. 근데 그 아이는 4월 달에 시행하는 이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는 크게 네. 표시가 안 난 아이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에 따로 개인 면담을 해서 정서행동 검사를 따로 한번 해보라 네. 라고 했더니 위험 수준입니다 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쌤이 학부모님을 불러서 2차 기간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자라고 하니까 이 부모가 아까 말한 대로 저 아이는 항상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자기 몸을 자해했어요.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초중학교 때 그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까지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밤을 들고 그 학부모님에게 그래도 우리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아이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가 아닌 대학교에 가서 그 아이가 결국은 못된 선택을 해서 진짜요? 예,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때서 그 부모님은 땅을 치고 힘들어 하셨죠. 근데 그 학교를 지나해서 제가 그 이전에 어느 중학교에 교감을 할 때예요. 네. 똑같은 상황에 위기 단계의 아이가 나와서 학부모 면담을 했더니 학부모니까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아이를 설득을 학교에서 좀 해줄래요? 물론입니다. 하고 말고 해서 누구누구야 지금 네 마음이 불안해서 너가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좀 치료를 받자라고 제가 설득을 했고 부모님도 바로 설득을 들어주셔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6개월 받았더니 아이가 중학교 때 그렇게 힘들었던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는 네.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아이는 그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좋은 대학 좋은 과를 나와서 지금 취업을 했단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예. 다행이네요. 네. 진짜 그 정서행동 검진 과정의 그 문제점도 이렇게 해소를 하고 또 위기에 있는 그 학생들도 좀 구해내고 그러려면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매달려서 그냥 합시다 이거는 뭐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 제일 먼저는 정서행동 특성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항수라든가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검증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나라에서 살펴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검사를 실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검사를 실시할 때 아이들이 정말로 장난이 아닌 자기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검사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그 검사를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그걸 진지하게 받지 않고 그냥 장난으로 막 이렇게 버리면 당연히 검사가 자기의 신뢰도 떨어지죠.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되죠. 어쩌다가 한번 지금 1년에 한번 우리 아이들의 위험치 수치를 한번 측정해보는 중요한 건데 이걸 그냥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러한 그 검사의 목적을 아이들에게 충분히 좀 주지시켜서 중요하구나, 잘해야겠구나, 꼼꼼하게 해야겠구나 하게끔 하는 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어려운 상황, 아까 관심군이 되었을 때 부모들께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해야죠. 이제는 교장교감선생도 나서서 아이의 위험도에 대해서 충분히 학부모에게 설명도 하고 그 설명을 할 때 자료도 좀 잘 준비해서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에서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설득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이죠. 네.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발견해 준 것마도 감사하니까 그걸 가지고 깊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아이들과 함께 조치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바깥의 낭설이 치료를 받게 되면 아이가 다음에 뭐가 남아서 아이의 장래에 큰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교와 학부모님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서행동 위기 단계라는 듣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위기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그 단어를 여기에 지금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혹시나 위기 속이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꼭 파악을 하시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게 우리 아이를 구해내고 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뿐만 아니라 네. 아이가 가정에서 보이는 행동과 공동체 생활인 학교에서 보이는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어울리는가에 대한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면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아이들은 빨리 그 증상을 치유하게 되면 금방 낫지만 이게 만성이 되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짚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